어쩌다 공자 1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날씨도 풀리고, 지난주에 추웠다 날씨 풀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간 것 같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거두절미하고 인사하시죠. 이제 짜는 것도 힘들다. 빨리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생각했지? 아니요. 생각 안 했는데. 왜 머뭇거렸지 근데 불길하게?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전혀 생각 안 했어. 잠깐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잠깐 핸드폰. 네. 지금 방송 집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보고. 지금 속보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속보가. 지소미아 때문에. 얘기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지소미아 속보. 오늘 지소미아 일단은 연장인 거죠? 조건부 연장? 그렇죠. 연장이라기보다는 종료 효력을 중지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종료 효력을 중지했다. 네, 오늘 12시 24시가 되면은 이제 종료잖아요. 종료인데 우리가 지난 8월 달인가요? 예, 외교 문서로 일본 측에 우리는 종료할 거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효력이 발휘가 돼서 오늘 24시가 되면은 종료가 되는 거였는데 일단은 그 외교 문서에 종료를 통보한 효력 그것을 중단한 거죠. 중지시킨 거죠. 종료를 통보한 효력. 네, 종료를 통보한 거를 중지시킨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넘어가는데 뭐 청와대의 발언 설명으로 보면 언제든 이거는 이제 조건부로 했으니까 일본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된다. 조건부라고 하는 거는 뭐 상세하게 아직은 모르죠. 두 가지죠. 첫 번째 수출 규제 풀어라. 네, 수출 규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를 일본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반도체 소재 세 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백색 국가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올라간 거를 제외를 시켰는데 다시 원상 복구를 시켜라.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를 올려라.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일본의 대답은 없죠. 아직 없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제 그거 안 하면 우리 조건이다. 그게. 그거가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종료 선언을 할 수가 있다. 종료 선언하면 또 몇 개월 걸리는 거 아니야? 뭐 또 종료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근데 이거 뭐 정치적으로 두 번 쓸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뭐 이렇게 하면 또 두 번은 이제 뭐 어려울 거라고 보고.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렇게 뭐 밀려서 일본이랑 뭐 대결하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미국과 일본과 우리 3개국의 어떤 딜이었으면 좋겠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일본하고 딜할 거는 별로 없었고 미국하고 딜이죠 뭐. 미국하고의 뭔가 마쿠에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얘기하는 거지. 쟤한테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지난주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이 극비리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맞아, 갔어. 이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 매파였거든요. 그래서 지소미아는 뭐 당연히 종료된다. 우리는. 그다음에 방위비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우리 입장을 전하고 왔네. 이 사람이 지난 8월 달에 이제 7, 8월 달에 이제 그 수출 규제 터지고 이랬을 때 미국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미국 가서 미국더러 야 미국아 일본을 좀 네가 너랑 친하니까 일본 좀 움직여가지고 이 수출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현종 2차장은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글로벌 호구된다. 미국한테 그런 거 부탁하는 거 아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사정만 얘기하고 왔다. 지금 이런 어떻게 배경이 어떻고 이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알고는 있어라. 그 설명만 하고 자기는 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매파예요. 그 미국에서 어쨌든 공부해서 미국 변호사였던 사람이고 한미 FTA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발탁했던 사람이죠. 근데 뭐 그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뭐 다 아는 것처럼 엊그제 들어와가지고 다 하라 그랬잖아. 지소미아도 하고 방위비도 올리고. 그 얘기는 그렇죠. 똑같이 했으니까. 그렇죠. 뭐 서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강경을 했었어요. 지소미아는 뭐 당연히 종료고 그 다음에 한미 방위비도 국민정서상 그렇게 올려줄 수는 없는 거고 이랬는데
우리 매파인 김현중 차장이 지난주에 극비리에 미국 갔다 왔다는 거는 좀 냄새가 났었어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종료가 맞는 건데 이상하다. 조금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간다 얘기가 싶었고, 그 다음에 미국 상원에서 결의안이 나왔었어요. 그저께인가요? 그거 네. 그 미군 철수. 미군 철수가 아니고 그럼. 지소미아 지소미아 관련해서. 종료를 철회해라 라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대한 결의안이죠. 야, 그왜 이렇게 미국이 관여하냐? 걔는 이게 웃긴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한일 협정인데 왜 지네가 지네가 왜 그걸 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북중러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의 이제 공조라고 보는 시각이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 뒷거래로 해줘야지. 지네가 뭔데 거기서 의견을 하고 그렇기 그래. 때문에 미국 의회의 특기가 뭐냐면은 이건 초당적으로 협력을 잘해야 애들은 국익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거 트럼프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는 지소미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트럼프는 오히려 돈 더 받아내는 거. 그렇겠죠. 그 미군 유지 비용을 더 내는 거, 이거에 이제 트럼프는 관심이 있었던 거고, 미국의 주류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민주당이죠.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다수들은 사실은 이제 지소미아로 표명이 되는 한국, 일본, 미국 간의 군사 동맹의 틀을 깨지 말라라는 게 이제 미국 주류의 시각인 거죠. 그게 이제 나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불안불안하긴 했었거든요, 사실은. 불안불안했었는데 오늘 오후에 살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속보가 지금 오보 비슷하게 한 줄짜리 보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 뭐 이런 뭐 속보들이 막 나왔다 들어가고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좀 다르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뭐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는 하여튼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좀 이런 것들 카드를 잘 써서 좀 우리한테도 실리를 좀 얻을 수 있는 카드였길 바래. 그냥 또 어쩔 수 없이 또 약속이라 떠밀어서 될 수도 있는 건데, 저희 지금 정부의 어떤 컨셉으로 봤을 때는 좀 뭐 하나 있지 않을까. 그냥 너무 이제 헛되게 섣불리 얘기하면 좀 북한 관련돼서 뭘 하던, 방위비를 뭘 하던. 그래서 사실은 움직임 중에서 자꾸 김현중 차장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이 움직였다라는 게 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한미 FTA를 트럼프가 와가지고 뜯어 고치려고 했잖아요. 미국한테 불리하게 불리하게 맺었다고 얘기를 했지. 협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한미 FTA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일본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국력이 신장됐거든요. 그때는 뭐 외국노 소리도 들었지만, 그래서 이런 딜을 김현종 차관이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인 건 맞는데 그냥 우리 편이면 되지. 우리 편이야. 그렇지. 마인드가. 그럼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딜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고. 어제 그 얘기했잖아, 우리 햄버거집에서 그 고려 시대 때 눈 색깔 다른 생목인. 그래, 생목인. 그거 어때? 생목이면 어떻고, 눈이 파라면 어떻고, 빨가면 어떠냐. 우리 편이면 되지. 미국에서 공부한 교포인데, 이 사람이 교포인데 마인드는 뭐 철저한 뼛속까지 애국자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 다루고 온 거죠. 그렇지. 트리트를 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주고받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소미아만 놓고 보면은 엄밀히 말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올해 10건 줬어요. 정보를 일본한테. 그리고 역대 최대 많은 게 19건 정도 줬어요. 한 3년 됐는데 3건 나온 날도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강제성이 없는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는 조약이지, 우리가 이거를 지소미아를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의 국익에 엄청나게 해가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뭐 불안해하는 사람도 한 20% 정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상징성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유지해도 별 의미는 없는 거예요. 데미지는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카드를 썼으니까 우리가. 우리 카드를 쓴 게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 이게 지금 나중에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지소미아를 들이대가지고 반일 감정을 불러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그건 됐지. 이건 됐잖아요. 결집을 시키고.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게 마치 엄청난 가치 있는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미국 의회도 움직이고 난리를 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슬쩍 해주면서 뭔가 반대급부를 던지는 카드로 지렛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을 했지 않았나 싶고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뭐 방위비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방위가 아니고 대북 문제인 것 같아요. 제발 그거였으면 좋겠다. 대북 문제일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엔. 금강산 아니면 개성. 예. 금강산이 유력하겠지. 지금 금강산 얘기는 우리가 좀 던졌잖아. 음. 이렇게 가도 된다더라. 이제 이산가족, 이산가족 신청해 볼까나. 이산가족 면회장, 상설 면회장 뭐의 그러니까 명분으로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하니까 그거부터 좀 시작을 개성 했으면 공무당보다는 금강산 먼저 많이는 안 줄 것 같고 네. 그런 거라도 해서 좀 불을 때우면 이게 금강산이 또 중요한 게 우리 정은이도 이게 면이 있거든. 지금 10일 올해 안에 이거는 좀 해줘야 돼. 맞아요. 걔가 신년사에 이거 막 질러놨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트럼프도 도대체 믿을 놈이 안 돼요. 하여튼 믿을 놈은 안 되는데 또 지 발에 또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끌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재선이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 얘는. 미국 대통령 거의 재선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뭐 탄핵도 있고. 꼬이긴 꼬여서 뭐 별 문제 많죠. 없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편하게는 못할 것 같아 하더라도. 뭐 그런 관련된 지소미아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 좀 변화를 이제 미국의 어떤 반응 그런 거 한번 지켜볼 필요가 되겠죠. 있죠. 네. 그거하고 연관돼서 이제 어저께죠 조선일보 예. 멋지게 기사를 써줬죠. 이제 미군 철수한다더라. 오보가 났죠. 지소미아 관련돼서 너희가 협정 안 해주면 미군 뺀다. 그 숫자도 나왔죠. 4,000명. 숫자까지. 4,000명에서 5,000명, 1개 여단. 여단 빼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쩌다 공작 컨텐츠를 제가 좀 낚시질 하려고 제목에 미군 철수 이렇게 해가지고 특집으로 올려서 저희도 재미를 좀 봤거든요. 근데 조선일보처럼은 안 달았지.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럴 리가 없다. 걱정을 붙들어 매라. 그랬는데 조선일보가 미군 철수를 그냥 실었어요. 예. 그랬더니 미국 국방부에서 기사 조선일보를 이제 조선일보 이렇게 했겠지? 그랬겠죠. 첫선 뉴스페이퍼에서 경고를 내렸죠. 정정보도. 바로 저기 기사 내려라. 이거 가짜 뉴스다. 근데 했죠. 조선일보가 간땡이가 부었어요. 이게 앵간히 해야 되는데 미국을 들이받았어 얘네가.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조선일보가 미국 진출하려는 거 아니냐. 미국으로. 미국이 확실하게 조선일보 아무도 몰랐거든 조선일보를. 그치. 확실하게 이번에 각인시켰죠. 꼴통이다. 미국 국방부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쩌산. 이거 오보고 심각한 거고 무책임한 보도다. 빨리 정정해라. 근데 정정보도를 요청해 이제 내나 그러면? 안 하죠. 안 내도 돼? 왜 해? 우리나라에 뭐 지금 정식으로 뭐 저 언론중재위원회 뭐 재수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개기는 거죠.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주가 올라가는 거죠. 멋있는데? 안 해요. 조선일보. 그러니까 얘네 기사를 이렇게 막 써. 조선일보의 또 해명이 되게 웃겨요. 해명을 했어 또? 해명했어요. 뭔데? 조선일보 해명인 즉슨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도 움찔해가지고 지금 지소미아에 대해서 태도를 바꾼 거 아니냐. 오늘 아침 어저께인가요? 그래서 해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군 철수까지 얘기가 나오는 한국 언론에서는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이면은 뭐 조선일보의 논조는 뭐냐면은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보도를 한 게 아니고 정반대인데 그죠?
친미 정서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건데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미국의 언론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국에서 미군 철수론이 나오니 반미론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잘못 오독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아전인수격으로 조선일보는 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이 쫄아가지고 꼬리 내리지 않냐.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이거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딜을 얻었다 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소미아를 오케이 하고 미국은 뭔가를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은 조선일보는 그때 우리가 그 보도를 내가지고 미국이 꼬랑지를 내리고 우리한테 떡을 준 거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뭐 점쟁이가 사과나무 있어 물어보는 거랑 똑같네. 뭐 이러면 뭐 엎어치면 되고 이게 무슨 기사야.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진짜 엄청 분노했어요. 대노했죠 어제. 네, 저는 어제 엄청 대노하는 분노했어요. 걸 봤죠. 네, 대노한 게 뭐냐면 뭐 문재인 대통령 욕해도 좋고 뭐 다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언론이니까. 근데 미군 철수는 사실은 한반도 안보에 걸린 얘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미군 관계자 또 불명확한 늘 그렇잖아요. 불명확한 그 보도원의 자기 취재원에 근거하여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또 이게 보니까 뭐 워싱턴 뭐 지국에서 지사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워싱턴 지사에서 취재해가지고 조선일보 워싱턴 지사.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찌됐든 불분명한 취재원을 가지고 거기서 나온 소스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소스를 가지고 거기서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엄청 중대한 일이죠. 미군이 철수한다는 거. 일개 여단 병력 4,000명만 돼도 전체 미군의 한 10% 정도 되는 건데 이 병력이 빠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이거를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보도를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가. 아니 이건 좀 책임론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이거 법적으로. 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은 철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게 조선일보인데 미군 철수 웬 말이냐. 문재인 빨리 가서 빌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그런 논조로 가야 될 판인데 지소미아를 우리가 종료를 하니까 미군 철수하네? 이러다가 미군 다 떠나버리네? 그러니까 문재인은 빨갱이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짜야 되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보도를 해버리는 이런 거에 저는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미국 쪽에서 안 해도 우리가 이런 보도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 가짜 뉴스인데.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미군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데. 뭐 기사를 이렇게 써도 되면은 막 되게 좋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어저께 되게 화가 많이 났었어요. 제가 지금 너무 난감한데 제가 그래서 이게 또 저는 좀 화가 났던 게 미군 수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주한 미군의 병력 수를 그래요. 정해놨다고요. 맞아. 이게 28,000명인가 그래요. 25,000이나 8,000 그렇죠. 그래서 22,000이 리미트 하한선이고 상한선이 28,000명, 그러니까 하한선을 규정해놨어. 23,000명인가 22,000명 정도를 하한을 해놨어요. 지금 28,000명 있는데 그러면 우연치 않게도 거기서 리미트에 가서 지금 현재 있는 걸 빼면 대충 그 정도 나와요. 5천이 빠질 수도 있다. 4, 5천 정도 빠진다고. 그 숫자를 딱 얘기한 거예요. 뭐 계산해서. 예. 근데 미국은 수권법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우리나라 이뻐가지고 병력 리미트를 법으로 만들어놨겠습니까? 그 의미가 뭐겠어요? 한국에서 병력을 빼지 말라는 의미가 뭐야? 법으로까지 만들어놓은 게 우리를 예뻐서 만들 거면 뭘 그렇게 행정부에다가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태평양 함대에 주든지 주한 미군 사령관한테 주든지 권한을 주든지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미국 의회에서까지 주한 미군의 수를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한국이 최전선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우리가 특집에서 얘기를 했죠. 빼지 말라는 거야. 니네 정부가 바뀌더라도 한국에서 병력 빼지 말라는 거야.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법의 정신이 그렇다고. 그 법의 정신이.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왜곡을 해가지고 A 빼기 B는 C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병력 수를 딱 만들어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함정을 파놨네. 함정. 그다음에 오늘 또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 의회에서 28,000명으로 지금 하한선을 올리겠다는 게 그 법안이 지금 상원에 계류 중이라는 더 거야. 세게 나가네. 그거는. 올리겠다는 거예요. 리미트를 지금 2020년 기준 내년 기준에 내년 기준 매년 이거를 수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 기준에 미군 수군법에 의하면은 주한미군 병력을 28,000명으로 하한선을 규정하는 법이 지금 상원에서 계류 중에 있어요. 조선일보 그거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아는데 뻔히 알면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게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일요일 날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중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조선일보가 이게 우리 친하다고 얘가 우리 그래서 선생님이 성도 특이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네. 그 기자님이 오시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정치 얘기가 안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괜히 나오면 되게 서로 난감할 것 같긴 안 한데. 하겠죠, 서로. 안 하겠지? 안 하시겠죠. 걔도 안 했으면 좋겠고. 예전에 근데 그 친구가 한번 입을 열어서 약간 언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될 때 그 친구가 기사를 하도 멋있게 적어가지고. 아니 저는 박근혜를 뭐 칭송해도 되고 박정희를 뭐 찬양해도 되고 문재인을 욕해도 돼. 괜찮아. 그 언론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안보 문제를 갖고 그러니까 장난치냐 말이야. 근데 가면은 얘네는 다 그래도 뭐가 있어요. 나름의 논조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철회한 척하는 거다. 뭐 자기네들이 아주 고급 정보통으로 얻은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너무 좋은 친구예요. 솔직히 그냥 굳이 따지면. 아니 그럼요. 네, 또 근데 사람으로 따지면 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뭐 먹고 사는 일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제 꽤나 높다 보니까 그때도 박근혜 때도 사설을 그걸 욕 많이 먹었어요. 그 친구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쪽 성향에 계신 분들은 거의 주적처럼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거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 그 기사 얘기는 안 할게요. 하도 후져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일요일날 별일 없이 아무튼 뭐 미국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조선일보가 윈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유례 없이 미국에서도 경고를 내린 거잖아요. 미국에서도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오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오판할 수 있고 미국의 주류들도 정적들도 이게 공격의 빌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미국의 민주당이죠. 니네가 어떻게 얘기를 흘리고 다녔길래 이런 소리가 나오냐 그러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즉각적으로 미국 정부에서도 정정 보도를 요청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미국 정부에서 조선일보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한 거는 초유의 사건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지금 뭐 이 언론 개혁 이런 얘기들 뭐 늘 나오지만 그 중에서 거의 영순위가 조선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여튼 조금 한번 제대로 이제 민주주의의 맛을 한번 보실 때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무거운 얘기 했으니까 밝은 얘기 하나 해보죠. 황교안 단식이 재밌는 얘기 한번 황교안 단식 투쟁 들어갔습니다. 삭발 단식 지금 뭐 할 게 없나 봐. 네, 계속 이제 고생길을 간디식 투쟁을 하고 계신데 지금도 이제 지소미아 그때 단식하면서 내밀었던 카드가 지소미아가 있었다고.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를 그렇죠. 이제 들어줬으니까 이제 단식 안 하실 건가? 아니 오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도 한다고. 어디 뭐 해야 돼 그러면? 그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또 뭔데? 뭐 했으면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건 안 돼.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그건 안 돼. 큰일 났네. 지소미아로 단식을 접으셔도 될 텐데 이제. 그 국정의 틀을 대전환하잖아요. 일단은 요거 명분은 이게 지금 황교안 단식이 나와서 참 그런데 단식이 말하자면은 이제 자기의 목숨을 끊어가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부터 그런 카드로 썼죠. 근데 이 카드는 뭐냐면은 약자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유명했던 게 뭐냐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예전에 전두환 시절에 그것도 목숨을 건 23일간의 단식이 있었죠. 그때는 국회 해산하고 그랬어.
국회를 해산시키고 전두환이 갑자기 그다음에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맞아요. 이럴 때였어요. 그때 뭐 거의 비몽사몽하고. 아니 지금같이 했으면 다 저기 큰일 났어. 지금같이 나와가지고 뭐 총으로 쏴 죽이네, 뭐 그렇지. 심장마비가 와서 죽네, 뭐 어목한 시절이었죠. 이런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금 세상인데, 너무 자유로워.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언론도 다 막혀 있고 그때는 언론이라는 게 제 역할을 못했죠. 누가 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하면 그거 받아서 쓰는 나라도 없었고. 외신이 이제 그걸 그렇죠. 봐서 이제 외신이 써줬지. 좀 써줬지. 외신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다 철저하게 뭐 그럼. 인터넷에 있었던 세상도 아니고 아니니까. 철저하게 모든 게 다 통제돼 있고 이랬을 때 내가 죽으면은 굶어 죽으면은 왜 죽었는지 원인이 밝혀질 테니 그러면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독재 정권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면 내 한 목숨 죽어도 좋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는 거라고 그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잖아. 언론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 있습니까? 글쎄. 국회가 지금 2당이잖아요. 지금 제 2당이 민주당하고 한석 차이 나는 2당이에요. 120석 이상 갖고 있는 거대 정당이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사람,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학계 모든 엘리트들이 사실은 성향들이 다 보수 성향이고 한나라당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지 그냥 정권이 없을 야당일 뿐이야. 그 약자가 아니라고 지금. 약자의 그렇지. 코스프레를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왜 그러면 황교안 뭐 단식 투쟁을 하느냐. 뭐 비하고 싶지는 않은데. 당내 지분 싸움이죠. 뭐 그걸 뭐 코웃음 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명분이 약한 거예요. 다 알잖아요. 3살짜리 애들도 지나가는 왜 이거 하느냐 물어보면 아니 자기가 당내에서 지금 밀려나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외부의 적을 설정을 해가지고 내부의 반란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죠. 오늘도 김진태 씨가 왔더라고. 단식하는 현장에 와가지고 자기도 단식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지금 같은 시국에는 대표가 더 주목을 받아야 되는 시기다. 나까지 해서 그걸 엠빵할 수는 없다. 계속 굶어주세요. 그러고 갔어. 옛날에는 머리도 잘도 깎더니만 왜들 그래. 같이 좀 단식 좀 그러니까 해주지. 진태 같은 김진태 씨 정도만 돼도 아는 거지. 이게 별 효과가 없다는 거. 그래서 동참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괜히 생으로 굶으면 안 되니까. 회식 갔을 거야. 얘기하고. 황교안 대표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방법이 없는데 여러 가지로 하고 또 뭐 죽음을 불사하겠다 그랬는데 또 그날따라 또 하필이면 막 일기예보가 날이 그냥 연락이 추워져가지고 진짜 생 겨울 같았잖아요. 오늘 좀 풀렸는데 타이밍을 잘못 받아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좀 또 희화되고 죽음은 불사했지만 추위를 불사하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이런 행태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저희가 예상한 대로 자한당 쪽이 지금 뭐 4분 5열 막 난장판이 지금 돼 있는데 지지율을 지금 보면 이게 매직이야. 예, 특히 우리의 리얼미터 지지율 보면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